복지 통합 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천 박사입니다. 예. 이게 말도 많고 살도 많았던 2021년도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국회어 TV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른 것보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그런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원하시는 것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여기서 끝을 낼까 하다가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2022년도 그 방문 요양을 한번 수익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그 수익 구조 영상을 여러 개로 나눠서 15인 수익 구조부터 해가지고 인원수도 별로 해가지고 수익 구조를 알려드렸더니 이거를 그 각각의 영상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익 구조에만 꽂히셔가지고 댓글을 많이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처음에 설립을 해가지고 한 2년간을 시뮬레이션을 해볼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떤 상황을 다 시뮬레이션은 어렵고 실제로 그 어르신들의 숫자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수익 구조를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말 투자해서 사업을 해볼 만한가,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대신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방문 요양 사업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능력이 좀 출중하셔야지만, 그리고 이 버티는 힘도 있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이게 보면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최근 2년간 저희한테 이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맡긴 건들 중에 방문 요양 건수가 진짜 근 100건까지는 안 돼도 100건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이 설립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물어보시면 저 사실은 한 70% 정도는 말리거든요. 이게 정말 쉽지 않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설립을 또 하고 계셔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 수익 구조를 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해봐야 중요하지 않고요. 예, 실질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방문 요양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방문 요양에서 일단 수익 구조를 할 때 가정이 되게 중요해요. 이 가정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설비 구조하고 인건비 지급 수준 정도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방문 요양의 2022년도 인건비 지급 수준은 86.6%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2021년도에도 86.6%. 그러니까 공단에서 들어오는 돈하고 본인 부담금 포함해서 86.6%를 인건비로 급여, 사회보험 부담금, 그다음에 퇴직금, 그다음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가지고 이 86.6%를 요양보사, 사회복지사, 가산받는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주셔야 돼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그걸 저는 맞춰서 수익 구조를 짰다라는 거 가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설비입니다. 일단 수익 구조가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초기 투자 비용부터 해가지고 운영비까지 어느 정도가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설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천천박사가 A+ 국회어 노인복지센터를 하나 설립을 하려고 하면 원래는 법적으로는 5평 이상이면 됩니다. 5평 이상이면 5평 이상 사무실 용도면은 사실 돼요. 오픈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여기 보면 10평 내외라고 써 있죠. 왜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막상 사무실을 나중에 차리면 이게 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설립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익 구조를 내기 위해서 이제 뽑아야 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양보호 선생님들은 외부로 나가시기 때문에 뭐 그거에 상관없지만 내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최대 4명,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지만 4명의 시설적인 한 분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고, 적어도 수급자가 오셨을 때, 보호자가 오셨을 때 상담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 규모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따지면 미터로 따졌을 때 4m에 8m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4, 8에 32 해서 10평이에요.
거의 10평 됩니다. 그래서 최소 10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뭐 프린트기, 뭐 냉장고 뭐 이런 것도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10평 이상은 돼야 되는 건이다. 그러면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도 그에 맞춰서 설정이 되겠죠.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정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통신 설비라든지 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집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이 투자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투자될지를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부분을 이제 볼 거냐면 저희 이제 파트너스 이제 하달로그를 하나 따왔어요. 예, 따왔는데 이게 실제로 오픈 이전 단계부터 오픈을 딱 시작하려면 0명이죠. 0명에서 시작한다라고 딱 얘기하면은 이게 수익구조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제 인원수를 해서 어디까지 성장기 전까지 한 2년 정도 평가를 실제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는 그 사이에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성장기 전까지 성장기를 포함하겠지 완숙되기 전은 어쨌든 그 정도까지만 한 2년 정도를 한번 바라보고서 진행을 하고요. 가정은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우리 대표님이 열심히 영업을 하시겠다. 그런 마인드로 계속 발전해서 어르신이 늘어난다는 형식으로 현실적으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산출 근거합니다. 보증금은 천차만별이니까 뭐 1억이 될 수도 있죠. 사실은 뭐 1억까지 가겠습니까만 그런 데들도 위치에 잡을 수도 있고 뭐 그거야 뭐 선택이시니까. 근데 저는 그냥 1000에서 3000 정도만 잡겠습니다. 1000에서 3000 정도 보증금. 이거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죠. 예, 그렇지만 묶이는 돈이에요. 우리 사업을 하는 동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거는 들어가는 경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잡는데 저는 그냥 50만 원 잡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변화를 보려면 임대료가 좀 계속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으로 그냥 10평 내외 그냥 잡아서 할게요. 이것도 천차만별이에요. 뭐 우리 기간에 맞게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각종 프린트 정수기들은 렌탈로 쓰겠습니다. 렌탈. 처음에 구입하려고 너무 힘드니까 렌탈로 쓰겠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비나 이런 부분들을 잘 빼진 않는데요. 일부러 영업을 위해서 우리 대표님들 계속 돌아다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 위해서 차량비 정도는 계속 기관에서 소모를 한다라고 생각을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어르신들은 이게 이제 수익구조는 평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변동 없이 이용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1년은 이렇게 여기를 잘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오픈을 해가지고 최초 6개월 동안에는 9명 이것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평균 9명 정도를 6개월 동안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평균 6개월 동안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 달까지는 이제 16명 열심히 했죠. 그리고 2년차 가족요양 6명 그냥 고정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 순차적으로 전체 어르신이 30명까지 2년 동안 총 30명 맞춰가는 걸로 그렇게 가정을 해서 1년차, 2년차까지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비는 최대한 아껴 쓰는 걸로. 대신에 이제 좀 수익이 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뭘 쓴다. 약간 그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 좀 더 쓰는 쪽으로 그렇게 조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산출 근거 뭐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수익 구조를 좀 잡기 시작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투자금 산출을 지금 밑에서 써놨는데 이 투자금 산출은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합쳐보도록 하고요. 제가 미리 좀 짜놨어요. 지금 이미 앞에서 예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들어보셨으니까 우리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 짜는 걸 그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이게 사실은 천차만별이에요. 보면은 처음에 오픈을 하시면은 진짜 10명도 안 되는 어르신을 가지고 1년을 갈 수도 있어요. 1년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9명으로 1년 동안 갔을 때를 보여주고 그걸 나중에 산출을 할 때는 6개월만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년짜리 예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좀 보이기에 좀 크게 키울게요. 이렇게 하면 전체 세출이 이제 세입이 한 1억 정도 되네요. 1년 동안 이제 세입이 어르신 9명 가정을 했을 때 9명 정도를 가족요양을 3명 잡고 그다음에 가족요양도 그냥 1시간짜리 1시간짜리로 한 거예요. 그래서 22,380원씩 3분 그다음에 54,000원 3시간짜리 6분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9분 정도를 1년 동안 유지했을 때 세입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눈에 띄는 그 세입이 뭐가 있어요? 딱 눈에 띄는 거. 기타 전입금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노트 돈이 모자라서 대표님이 넣은 돈이에요. 이게 1년 동안 9분을 유지하게 되면 9분 유지한 것도 대단하시지만 그 사이에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9분을 유지하게 되면 이 돈이 수익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을 더 넣으셔야 된다. 그 이유는 뭐다? 급여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급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세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급여는 퍼센트를 지금 86.7%를 맞춰놨어요. 86.7%. 이걸 보면은 시급을 얼마 맞췄는지 좀 궁금해하실 텐데 보여드릴게요. 15명 미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뽑더라도 가산받지 못합니다. 가산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만 지금 써서 9분을 계산을 했는데요. 6분에 대해서 79만 8,300원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가족 요양 3분에 대해서 19,390원을 넣어서 이제 시급 넣어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시급이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장하는 그 인원수에 따라서 사람을 뽑는 사회복지사 뽑는 수에 따라서 시급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그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금액이 86.6% 이상인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있는 기간보다 없는 기간이 요양보호사 선생님 시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이 인건비를 제대로 맞춰주고 있는 그런 기관에 만약에 초기 기간에 입사를 하신다면 굉장히 수익 구조가 좋아요. 우리 일하는 분들도. 그리고 대신에 이제 우리 대표님들은 전체 중에서 이렇게 또 주셔야 돼요. 그래 아까 돈 300만 원을 넣었죠. 어르신 9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밑에를 살펴보시면 밑에 있는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적정하게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적정하게. 이게 너무 이렇게 깊이 파고들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수용비 및 수수료에 뭐 렌탈료 이런 거 아까 렌탈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렌탈료 이런 것들도 좀 잡았고 이 수용비 및 수수료 안에 뭐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 안 들어갈 것 같아도 1년에 200만 원 그냥 들어갑니다. 이거 정말 아껴 쓴 거예요. 이게 정말 아껴서 이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 처음에 사업을 하시고 나면 어르신이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세 분이 계시든 쓸 일은 쓰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공요금들도 나갈 건 나가야 되고요. 배상책임보험도 제가 좀 크게 잡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배상책임보험 들어갈 돈 들어가 줘야 되고요. 공공요금 솔직히 20만 안 들어갑니까? 전화비랑 다 포함해서 아유 들어가요. 정말 싸게 정말 아껴서 썼을 때 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차량비도 제가 일부러 투자한다고 그랬죠. 영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하고 임차료 안 들어갑니까? 무조건 들어가죠. 일단 사무실을 만들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이사이 계속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르신 선물도 가끔씩 사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잡지출 써봐야 5만 원밖에 안 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아껴가지고 선생님들 그 월급 맞춰주고 그다음에 다른 기본적인 부분들을 1년 동안 9분을 만약에 유지하게 된다 그러면 300만 원을 투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300만 원 기억하세요.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예,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16명, 16분. 왜냐면 15명이 원래 이상이면 사회복지사를 뽑는데 평균적으로 16분 이상 정도는 돼야 보통 뽑으시니까 16명 정도 된 부분도 이렇게 1년이 가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일단은 이거는 그 우리가 16분 어르신을 모시고 있을 때 평균적인 수익 구조예요. 그래서 일단 세입은 아까보다 두 배 이상, 2배 가까이 올라갔죠.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까 9분이었는데 지금 16분으로 늘어났으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본인 부담금 수입을 좀 살펴보면 제가 몇 분을 집어넣냐면 일반 대상자 10분, 그다음에 가족요양 16분에서 16분 이렇게. 이거는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영업하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날짜 설명을 아까 안 드린 것 같아서 261일이라는 건 월요일부터 그냥 금요일까지예요. 뭐 공휴일 이런 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넣었고 그다음 가족요양 같은 경우 20일만 하시는 1시간짜리 어르신이고요. 그다음에 240일이니까 12개월 그렇게 해서 240일에서 계산했으니까 얼추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행히 아까랑 다르게 9명만 평균으로 잡았을 때랑 다르게 다행히 전입은 없죠. 전입 근데 이때도 전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상치 못하는 돈이 생길 수가 있고 제가 짠 건 제가 아껴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껴 쓰지 않았을 때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껴 쓴다는 가정하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단 집어넣지 않았어요. 16인 이상일 때 선생님들 급여가 지금 보면 시급이 좀 아까보다 지금 시급을 제가 가족요양 18,000원으로 잡아놨죠. 그리고 시급이 아까 12,290원이었는데 12,100원으로 떨어졌고요. 사회복지 선생님도 월급 195만 원인데요. 이거는 195만 원을 제가 그냥 넣은 거지. 200만 원, 205만 원, 210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위에 있는 선생님들의 인원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 시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시급을 넣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간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사회보험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었고요. 저희 지금 살펴보면 9인하고 16인 둘 다 뭐가 없었냐면 우리 센터장님 월급은 전혀 없는 겁니다. 예, 전혀 없는 상태예요. 여기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없죠? 예, 집어넣지 못했어요. 예, 나중에 그 전출금으로 따로 빼놨습니다. 잉여금으로. 자, 기관 운영비 뭐 사실 유관기관 경비 초기에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고 부조금 정도는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이거 부조금도 아까 구인에서 잘 보여주진 않았지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자, 그래서 그 수용비밀 수수료, 렌탈료, 홍보 자료, 아까 홍보용 자료가 좀 들어갔죠, 아까보다. 그래서 기본적인 금액들 올리지 않았어요. 진짜 아껴 썼어요. 이때도 아껴 쓰고 그 차량비도 뭐 사람이 늘어났으니까 사회복지 3명 늘어났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유류비 써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래를 했어요. 자, 모니터링도 하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쓰고 쓸 건 쓰고 그래도 아껴 쓰고 예, 그리고 어르신 선물도 뭐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 16분이니까 10만 원 택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넣은 거지. 예, 예, 이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껴 써서 남는 돈 얼마 570만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안 남아요. 안 남지만 우리가 월급도 안 받고 월급도 안 받고 16일 정도를 이렇게 유지를 했을 때 16인 정도를 유지를 했을 때 이 정도 수익이 난다. 수익이 난다. 지금 사업 1년 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9인 6개월, 16인 6개월 정도로 가정했어요. 지금 우리가 A 플러스 국회어 노인복지센터를 만든 다음에 1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6개월 동안은 300만 원의 반절인 150만 원을 그 차입을 했고 넣었죠. 전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잉여금은 570만 원을 급여 없이 남는 돈을 받았어요. 예, 난 대표 입장에서 감내해야죠. 사업을 하셨으니까. 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9인에서 16이 1년차. 1년차 그러면 1년차까지 투자된 비용이 얼마일까?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야겠죠. 어떻게 투자가 돼 있는지. 자, 보면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까지 투자금 산출. 지금 보면 총 금액 나와 있죠. 예,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시간 없어지면 이것만 보셔도 되겠죠. 일단 공통적으로 보증금 2천만 원. 이 보증금은 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저 2천만 원만 잡았어요. 2천만 원 정도가 사무실 보증금으로 돈이 들어갔어요. 일단 네, 들어갔고 컴퓨터부터 자산들 뭐 책상 미리 다 구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1천만 원 넉넉하게 잡았어요. 1천만 원. 네, 넉넉하지는 않아요. 뭐 이것저것 들어가다 보면 1천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꽤 많이 들어. 1천만 원. 네. 자, 항상 예산 좀 크게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사무실 인테리어를 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사무실 임대를 한 거기 때문에 할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200은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9인에서 16인 단지의 투자 비용을 한번 살펴보면 9인 6개월 가정하고 그 다음에 16인을 6개월을 가정을 했어요. 근데 1년을 일단 잡았습니다. 1년 안에 16명을 지금 채운다는 가정하에 한 거예요. 사실 훨씬 잘하셔서 30명, 40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사업을 해서 자, 맨 땅에서 시작을 했을 때니까 진짜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예, 정말로. 자, 그렇게 하고 나서 9단계에서 150만 원을 내 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을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285만 원. 아까 700 얼마였으니까 600 얼마였나? 570 얼마였어요. 맞아. 그거의 반절인 28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들어온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내 수익이 된 거죠, 우리 대표님 수익이.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들을 제외하고 보니까 135만 원이 들어온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죠? 투자 비용에서 1년간. 근데 여러분들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월급을 못 받아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난 알바만 해도 사실은 이 최저시급 받지 않습니까? 2022년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191만 4,440원. 왜? 상근해야 되니까. 우리 시설장님이 진짜 초기에 조심하셔야 될 게 오픈하시고 나서 사무실을 안 지켜요? 이 사업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상근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장, 한때 센터장은. 그렇기 때문에 상근을 한다고 가는 가정하에 하루 8시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해도 191만 4,440원을 받죠. 2022년도에. 그랬을 때 12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일을 했으면 2,293만 원, 7만 원을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금액은 5,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생각하실 때 기간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 금액에 대한 투자를 꼭 생각을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1년 동안을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얼마 투자해요? 5,362만 3,280원을 투자를 한 겁니다. 분명해요. 그 정도 이상은 투자를 해야지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월급도 못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사실 현실적인 얘기다. 자, 그럼 2년 차로 가겠습니다. 현실적인 얘기에서 우리가 이 극복해 나가는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